안녕하세요. 대박땅꾼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전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투자에 있어서 실전편이 중요합니다. 사실 앞전에 말씀드렸던 1호편은 맛보기라고 보시면 이번에는 말 그대로 실전편입니다. 투자하기 직전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실전편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2부로 나눠져서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분들은 꼭 1, 2편 다 실전편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8가지 방법 중에 이제 실전편이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물리적인 현황을 살펴라. 땅의 모양새를 잘 보라는 얘기죠. 땅의 모양새, 주변 환경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그냥 네모랑 아주 정사각형의 아주 이쁜 땅을 상상을 하고 아마 땅을 보러 가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땅은 아주 네모난 땅은 아주 찾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땅이 이런 신도시, 택지지구처럼 이렇게 잘라진 아니라면은 대부분 자기 좀 멋대로 생긴 땅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좀 네모나게 비슷하게 생긴 땅이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네모난 땅만 찾지 마시고요. 삼각형 땅도 다 투자 가치가 있다. 직사각형 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땅도 한번 예를 들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니던 투자 지역에 있는 땅인데요. 지금 이 땅을 한번 보세요. 땅 모양이 아주 세모나죠. 근데 이게 모양새는 이렇지만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땅이 꽤 큽니다. 그리고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을수록 좋은 땅입니다. 삼각형 땅의 장점이 도로에 길게 물려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땅을 한번 제가 도로 몇 미터나 물려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0m가 무슨 뛰어도 20초가 걸리는 그런 100m의 어마어마한 거리에 달하는 땅이기 때문에 모양은 삼각형이지만 도로에 잘 물렸기 때문에 이 땅의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네모난 것만 찾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건축할 때는 그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있는데 요 안에다가 건물을 올리시면 되고 요 옆에 약간 삐쪽한 부분에는 이제 조경수를 심거나 아니면 주차 박스, 주차장으로 이용하시면은 요 짜투리 면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워낙 평수가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땅이 100평짜리 땅이다 했을 때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100평이면은 이 삼각형 땅이 100평이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면적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평을 쓸 수 있다. 네모나게 할 수 있는 면적이 50평이다 하면은 그래도 바닥 면적이 50평이면 상당히 크죠. 100평이라고 해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100평 미만은 좀 사이즈가 좀 작은 소형 주택이나 소형 좀 다가구 이런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평수가 삼각형 땅은 그래도 한 100평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걸 좀 따져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요런 땅을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또 팁을 하나 또 알려드리면 요런 약간 길쭉한 도로에서 약간 길다랗게 좀 물려있는 땅이 있죠. 이게 예를 들면은 이게 한 300평이라고 한번 가정했을 때 요거를 반으로 분할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거를 반으로 분할했을 때 그냥 정직하게 그대로 잘라버리면 땅이 모양새가 150평씩 만들어지는데 둘 다 땅 모양새가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완전히 이거는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너무 길다랗죠. 적당히 길다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지금 특히 제주도나 이런 도심에서 많이 자르는 방법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도로만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건 이제 저희가 이미지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로 이렇게 길어서 뒤쪽에 그러니까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1번 땅의 가격은 더 비싸겠죠. 1번 땅이 평당 50이라고 하면은 뒤에 땅은 30만원대에서 40, 그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르는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분할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뒤에 땅 국자 모양이지만 도로가 있기 때문에 맹지가 아니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땅의 모양새도 중요하지만 이제 보통
농지 같은 경우는 땅이 좀 꺼져 있습니다. 제가 또 거리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땅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펜스가 쳐 있죠. 그리고 초보자들은 이렇게 펜스가 쳐 있는 땅을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펜스를 쳐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꺼져 있기 때문에 돼 있는데 그거를 성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200평 기준으로 성토 비용이 평당 뭐 2, 3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200평 정도면 500에서 많으면 한 700만 원 정도, 그 정도 성토 비용 들여가지고 땅을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가드레일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드레일만 보고 투자처에서 빼시면 안 됩니다. 성토만 하면 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500만 원 들여서 땅의 가치를 최소 한 1000에서 2000 정도 그냥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토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땅이 꺼져 있는 땅은 항상 가드레일이 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드레일이 없는 땅은 이렇게 논이라고 하지만 이건 땅이 덜 꺼진 땅이죠. 그래서 물론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당연히 덜 꺼진 땅이 좋은데 그만큼 이게 좀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꺼진 땅은 가격이 그만큼 쌉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비슷하면 당연히 오른쪽 땅을 선택을 하겠지만 만약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하면 저는 이거를 매입해서 성토를 해서 제값을 받고 그렇게 파는 용도, 그런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번 물리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용 현황,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 같은 경우는 논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보통 투자자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게 땅을 샀을 때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관리는 사실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땅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제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현지 소장농들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시면은 그분들한테 계속 농사 짓게 만들고 승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답이니까 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답임에도 불구하고 현황 밭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이 현황이랑 실제랑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요. 쉽게 지목 변경은 아주 간단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목은 임야로 찍혀 있지만 실제로 밭으로 써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나중에 충분히 지목 변경 신청을 하시면은 수월하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신에 하나 주의할 점은 지목은 밭 전이라고 돼 있어서 가봤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저도 초보 때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뭐 등기부도 등재가 안 돼 있으니까 뭐 나중에 뭐 일가구 주택에도 걸리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허가라도 무허가 관리 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가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청약을 받을 때도 그렇고 2가구로 잡히면 나중에 양도세도 크게 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허가가 있으면 그거 빈집이면은 꼭 멸시를 하셔야 됩니다. 멸시하는 비용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큰 금액이 아니고 500에서 많게는 800까지 들어가는데 또 군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 300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면 조그만 금액으로 멸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5번 물리적인 현황을 살펴라 말씀드리고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변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당연하죠. 이 땅을 보실 때 실전편입니다. 지금 땅을 가셔서 땅만 보지 마시고 이제 주변을 또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을 기존 보시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지금 보시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없죠. 논밖에 안 보입니다. 요 건물 하나 보이네요. 요게 뭐냐? 요게 이제 축산이 아니냐? 그거를 한번 직접 이제 가까이 가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뭐 축사는 아닌 것 같죠. 그냥 창고가처럼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둘러보는 이유는 혐오 시설이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변을 둘러봤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린 3대 혐오 시설을 조심하라 말씀드렸죠. 다들 구독자님 기억나시나요? 바로 첫 번째 묘지, 두 번째 축사, 세 번째 철탑.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장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부안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찬성파 반대파가 많았는데 결국은 그게 경주로 갔죠. 근데 그거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면 그만큼 군에다가 지자체에다 지원을 많이 나라에서 해주기 때문에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반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의 주변에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혐오시설 덕에 또 수익을 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폐축사만 노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폐축사. 예, 축사가 지금 당장에 있으면은 혐오시설이지만 요즘에 점점 주변에 마을들이 생기면은 축사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관리하시는 축사 사장님도 이거를 냄새 안 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주변에 마을들이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거의 반강제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못 버티고 나가시는데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동안 축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땅가격이 저평가돼 썼는데 이게 폐축사가 돼버리면은 여기가 땅값이 또 올라갑니다. 예, 그 점을 노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폐축사만 찾아다니셔서 그런 걸 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경매 물건도 마찬가지고 축사가 있는 건물이 나오면은 한번 가보셔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런 매물들은 알짜배기 매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초보자분들은 딱 축사만 그림만 보아도 바로 패스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중수 이상 고수분들은 축사가 있지만 주변에 좀 뭐 개발 호재가 있다, 마을이 들어온다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한번 가보십니다. 가보셔서 이게 운영이 안 하네. 그러면 실제 주민들한테 수소문 해가지고 이게 이제 축사가 이제 운영 안 한다. 아니면 이제 이번 올해까지만 축사 운영할 예정이다. 그런 소식을 듣고 투자에 임하시면은 경쟁자가도 적고 나중에 이거를 멸시를 함으로 인해서 뭐 대지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땅의 가치를 올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또 반전을 또 말씀드리면 철탑 들어갈 자리만 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철탑이 사실 이 혐오시설 중에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냄새 나거나 그러진 않지만 한번 들어서면은 지상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30년 동안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철탑이 들어서면은 수적 가치가 낮아진다. 주변 그래서 예전에 뭐 밀양 사건이라든지 군산 철탑이 들어설 예정지에 주민들이 그렇게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데모도 하고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들어서면은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 철탑을 들어오게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대신에 철탑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철탑 들어서는 자리에 있는 땅 지주는 돈을 법니다. 왜냐면 보상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혐오시설 들어와도 돈 버는 분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란 건 정곡법도 중요하지만 항상 좀 청개구리적면 왜 반대적인 면을 좀 생각하시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수익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다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20대 후반부터 투자를 했죠. 남들은 다 주식이나 아파트에 관심 있을 때 저는 남들이 관심 없는 땅으로 승부를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수익을 얻은 것 같습니다.